안녕하세요. ERP 전문강사 PT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이론 공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2급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론 20문제, 실무 20문제 각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둘 다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5점씩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론은 4 플러스 16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처음 4문제가 바로 ERP 이론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2급은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60점, 실무 60점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앞에 있는 이 4문제를 다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에서 기본 20점을 깔고 가는 것이죠. 나머지 문제에서 40점을 획득하면은 이론은 무조건 60점 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은 ERP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비법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신과 ERP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RP란 과연 무엇일까? 자, ERP란 전사적 자원관리라고도 하며 기업의 모든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부서별, 부문별로 등등의 단위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자원을 관리했었는데요. 정보통신과 컴퓨터가 겁나게 발달함에 따라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RP가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ERP를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자, 각각 부서별로 회계, 인사, 이런 식으로 각각 부서나 부문별로 각각 자기 일만 잘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사용하는 명칭이나 거래처의 이름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부품의 이름도 다르게 부를 수 있고 코드 번호도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은 한두 번만 하면 되는 일을 매우 중복해서 하게 될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ERP 시스템은 바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료를 여기다가 저장도 하고 조회도 하고 뽑아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래처명이나 어떤 부품의 이름이나 코드 번호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 되고 일도 겁나게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RP란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영업, 구매 등 기업의 업무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겠죠. 이제는 그 통합 데이터베이스만 잘 보면 되니까 어느 부서에다가 자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개방적이고 확정되어 있고 정보를 빠르게 교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주 유연하게 쏙쏙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갖고 있어요. 프로세스는 과정이죠. 어떤 일하는 절차, 그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ERP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려요.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그렇지 모든 사용자들은 어떤 사용 권한이 없어도 ERP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틀린 얘기죠. 사소한 개인정보 개털려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누구나 아무나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ERP를 가지고서 무슨 조직원들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ERP 도입의 목적인데요. 자, 첫 번째로 기업 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또 이를 통해서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목적도 있고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리고 서비스 증진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업이라는 거는 영리 목적, 즉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경영신과 ERP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국가 간의 교류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의 어떤 취향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분들 고무신, 흰색 고무신, 까만색 고무신 그러면 만족했어요. 해외 어디 갈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국가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개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됐죠. 옛날에 처음 고무신이 나왔을 때는 만들 때는 다 팔렸어요. 그러나 대공황이 오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경영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BPR을 뽑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줄여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은 야 조금만 고치자, 야 요거만 고쳐, 요거만 좀 고치자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BPR이라는 거는 완전히 기업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논밭을 갈아엎듯이 완전 제로 베이스 시작해서 새롭게 급진적이며 혁신적으로 완전히 기업 전체 체질을 갈아엎는 게 바로 BP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징, 기업의 크기가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 불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를 딱 누르듯이 구멍난 부분 다 빼버리고 사이즈를 줄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아웃소싱, 즉 쉬운 말로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에만 딱 집중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웃소싱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영혁신 운동 중에 하나는 JIT라는 게 있어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재고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재고는 무조건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짱이에요. 일단 재고를 보관하려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하다면 그런 설비도 갖춰야 되고 고장나면은 다 상해버리니까 그런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들도 24시간 상주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경비 아저씨 한 분 이상은 있어야 되고 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또 유형이 경과하면은 또 별로 쓰잘데기 없어지고 금속은 녹슬고 벌레나 이제 쥐가 갉아먹기도 하고 사실 재고는 필요악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재고를 보유하지 말자. 이게 바로 JIT가 되겠습니다. Just in time.
필요할 때마다 바로 재고를 즉시 조달해서 그 자리에 만들어서 바로 팔자는 것이죠. 자, 최초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월드컵이죠. 그때 저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어디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물론 빵에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 굉장히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빨간색 티셔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생산하던 때는 이랬어요. 자, 소비자들이 우리가 티셔츠 500벌이 필요하니까 500벌만 좀 주세요 라고 소매상한테 주문을 넣죠. 그럼 소매상은 생각하겠죠. 야, 요새 월드컵 인기에다가 나는 한 700장 정도는 그래도 갖다 놔야겠다. 도매상한테 700벌을 주문하죠. 도매상은 야, 인기 많다, 1000장은 갖다 놔야겠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공장에 가면은 야, 공장 더 돌려, 1500장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바로 채찍 효과라 그래요. 즉 소비자는 살짝 휘둘렀는데 공장, 생산자 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바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지 생산하자라는 게 바로 JI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일말의 아쉬움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ERP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ERP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1970년대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컴퓨터가 엄청 발전하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용량도 얼마 안 되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컴퓨터를 갖고 와서 창고에서 이거를 재고 관리하는데 한번 써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판 이런 걸 했겠죠. 기껏해야 계산도 착착 되고, 저도 예전에는 장부 이런 거를 관리했던 일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로 딱딱 조회해보면은 정보가 바로바로 나오고 오류도 훨씬 적어지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초에 MRP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까지는 창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 관리, 자재 수급 관리 이런 거. 그 다음에 MRP2라는 게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야, 컴퓨터 써보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 컴퓨터를 공장으로까지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무나 생산 계획을 짠다든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쯤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ERP가 되겠습니다. ERP는 기업 내 최적화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적화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온 게 확장형 ERP가 되겠습니다. 확장형 ERP는 기업 간 최적화예요. 우리 회사뿐 아니라 우리 회사랑 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기업까지 전부 통틀어서 기업 간 최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JIT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확장형 ERP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확장형 ERP라는 것은 기존의 인사, 회계, 생산 물류 시스템에다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랑 SEM, 즉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각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죠? 그래서 한쪽에 거를 3개를 넣어놓고 다른 거 1개를 딱 넣어놓으면은 객관식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자, 제가 강의할 때 대부분의 개념들은 제가 만든 거지만 요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ERP를 알지 못했겠죠. 자, 바로 SEM 있죠. 자, 우리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자, 앞글자에 동그라미 하나 씌워주세요. 부, 활, 성, 전으로 돼 있죠. 자, 제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죠. 또 창의력이 뛰어난 천재다 보니까 앞에다가 하나를 붙였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SEM 즉 쌤이 알려주신 부활성전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왔다 100% 완벽한 거시기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전재산 거래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부활성전의 전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잘 체크하시고 그거를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도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입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패키지를 사오는 거, 딱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ERP가 있어요. 그걸 딱 사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웃소싱. 그래, 우리 회사가 자체 제작하고 싶은데 기술력도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ERP를 만들어주쇼 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상식적으로 직접 개발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겁나 많이 들죠. 장점은 그거예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요. 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직원을 전해가지고 아무개씨 ERP 좀 잠깐 봐주실래요? 그럼 바로 와서 유지보수 해주는 것이죠. 패키지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사용하는데 우리 회사랑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만큼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겠죠. 최근에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쓸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해주겠죠. 게임 같은 것도 버전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이에요.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ERP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지식 같은 걸 획득할 수도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그냥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 업체한테 그냥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다. 다음은 우리 회사가 ERP 도입할 때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패키지를 선정할 때 자사의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겠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ERP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문해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경험이 없고 무능한 컨설턴트를 사용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야겠다. 그 다음에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자, TFT 태스크포스 팀이라 그래서 임시 조직이에요. 임시 조직. 야, 우리 회사가 이제 ERP를 도입한대. 야, 각 부서에서 일 잘하는 애들 뽑아봐. 회계 2명,
생산 몇 명, 물류 몇 명, 뭐 인사부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ERP 도입을 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도라이 사원들을 데려오면 겁나 도라이 같은 ERP가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최고 엘리트 사원으로 TFT를 구성해야 된다는 점. 그럼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맞춤 제작을 한다. 우리가 예전에는 드라마 무슨 월계수 양복점 뭐 그런 개개인에 딱 맞게 이제 치수를 딱 재가지고 정장을 만들었었죠. 그런 게 바로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 우리 회사에 딱 맞는 ERP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RP는 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막 업무를 잘 처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그런 선진화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 쪽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자동차면은 뭐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그런 기업들도 예전에 겁나게 고민을 했겠죠.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최적화된 현재까지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ERP에 잘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영양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쪽쪽 뽑아먹으려면 수정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아주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도라이 같은 그런 프로세스로 딱 맞춰버리면은 ERP 도입한 효과가 일절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ERP는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장기적인 그런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다음은 ERP 도입의 예상 효과입니다. 일단 업무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나 원가 이런 것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시간, 타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고객 서비스도 굉장히 개선이 되겠죠. 최신의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업무가 표준화되고 단순화되고 코드화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복잡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심플 이즈 베스트. 그래서 우리 ERP를 도입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기술, 즉 IT 기술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핸드폰 광고 보면은 핸드폰 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죠? 막 강의 시간에 뭐 그림도 그리고 막 뭐 설계도 하고 막 뭐 영상에다 뭐 붙이고 뭐 지지고 볶고 다 하는데 저는 전화 통화랑 카톡이랑 배민 배달시키고 앉아 있고 뭐 핸드폰 게임 같은 거 가끔가다 하고 할 짓거리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우리 회사 모든 사람이 다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컴맹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ERP예요.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그런 IT 기술자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도입할 때 예상 효과는 뭐냐면 BPR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생각을 내려놓고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급진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업무 계산을 하는 것이죠. 사실 ERP 도입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BPR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도라이 같은 걸 버리고 선진화된 기업들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놓은 아주 좋은 그런 영양가 있는 프로세스를 잘 도입을 해서 그 갈아놓은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ERP를 먼저 할 수도 있고 BPR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밭을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BPR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RP에 씨를 뿌리는 게 그게 가장 와다다 최선이다라는 얘기다. 이건 틀린 얘기죠.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맞춰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영양가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우리 회사의 도라이 같은 프로세스로 맞추면 뜻이니까 그거는 커스터마이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구축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게 아주 쉽게 나면 우리 객관식 자리선인데 얘네들을 막 섞어서 틀린 거 3개 놓고 제대로 된 거 하나 해가지고 걔를 정답으로 하게 나오고요. 따라서 앞글자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분설, 축, 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얘네들의 내용도 좀 물어보거든요. 자, 분석은 준비 단계예요. 따라서 as is를 파악하게 돼요. 즉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라이 같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설치해요. 우리 노트북을 구입하면 일단 뭐 윈도우를 깔고 보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먼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TFT, 즉 최고의 도라이가 아닌 최고의 엘리트 사원들을 가지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후의 단계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설계. 요거는 우리 회사가 이제 목적으로 삼는 to-be 프로세스, 즉 미래의 업무죠. 우리 회사가 되고 싶은 그걸 이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한 다음에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돼요. 윈도우 깔았으면 게임을 깔아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게 돼요. 이것도 제가 직접 뽑은 거지만 진짜 신기하게 이것만 알면 끝난다라는 얘기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살며시 하나만 좀 더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차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갭이라 그러죠, 갭. 아주 정확한 말도 아니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자, 도라이 같은 업무랑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갭 분석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언제? 설계 단계 와서. 그 다음에 구축하면 모듈 조합화, 모듈 조합하면 무조건 구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 오면은 ERP가 잘 되는지 시험 가동을 먼저 해보게 되겠죠. 저는 아쉽게도 충청도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팀의 팬인데요. 자, 하나의 연고지가 바로 대전이죠. 저는 ERP 구축을 마치고서 이제 대전 가서 야구를 한번 봐야겠죠.
바로 데이터 전환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실제는 조금 틀려요. 마지막은 항상 평가를 하게 되죠. 마지막은 시스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ERP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바로 기능적인 특징과 기술적인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능적 특징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기능적 특징이고요. 기술적 특징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기술적 특징이다. 기술적 특징은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BPR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최적의 업무 가능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주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것이죠. 중복 업무가 배제되고 실시간 업무 처리 체계가 구축이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ERP라는 거는 꼭 한국어나 꼭 화폐도 원어만 이렇게 제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국적, 다통화, 다 언어가 지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통화는 통용되는 화폐, 즉 돈이에요. 그 다음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인데요. 파라미터가 뭐냐? 자, 2002년 월드컵 때 또 한참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MP3였죠. 사람들 목에 하나씩 다 걸고 다녔는데 노래 겁나 많이 들어가죠. 노래 10곡이면 끝나요. 거기 딱 보시면은 미리 설정된 게 있죠. 가요, 팝, 락, 재즈, 클래식. 겁나 쓸데없는 거 무슨 동굴 소리 막 이런 거 아무도 안 쓰는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파라미터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원래는 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뜬금없지만 강원도 쪽에 이제 뭐 수산물 유통업체를 뭐 이제 지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ERP 그 파라미터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띡띡띡 돌리면서 수산물 유통 띡띡띡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어떤 뭐 산업의 변화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오픈 멀티밴드 시스템인데요. 오픈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려있다. 마치 기술적 특징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하드웨어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ERP는 삼성이랑 LG 컴퓨터에서 하면 돼. 애플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또 특정 OS에만 의존해도 안 되죠. 우리 회사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돼. 혹은 뭐 iOS에서만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열려 있어야 좋은 ERP가 되겠죠. 자, 바로 두 번째 기술적 특징은 갖다 버리세요. 근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자, 형에는 여러 형이 있어요. 우리 형, 누구 형, 뭐 관계형, 뭐 많은 형들이 있는데요. 자, 기능형 쓰고 X. 자, 우리 형은 착한 형이어서 관계가 좋은 형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ERP와 MIS라는 걸 비교해볼게요. 자, MIS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전에 전산실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1인 1PC를 제공하고 있죠. 예전에는 회사에 전산실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작업하고 나오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일단 ERP는 전체 최적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MIS는 내가 하는 일밖에 몰라요. 그죠? 그래서 부분 최적화밖에 이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ERP는 수평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게 됐죠. 근데 MIS는 수직적 업무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ERP라는 거는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MIS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 다음에 ERP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고 있죠. MIS는 그지 같은 그 디스켓이라고 했는데 그 디스켓 들고 다니면서 그지 같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유의할게요. 바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서 ERP는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기억하세요. 1인 1PC.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MIS는 전산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주의해주세요. 자, 의사결정 방식 탑다운 있고 바텀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ERP가 바텀업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ERP는 진정한 의미의 탑다운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MIS는 각 사원들이 각각 자기만의 디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만의 업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바텀업의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ERP를 위한 교육 지침을 살펴볼게요. 이것도 너무 뻔한 건데요.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겠죠.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을 잘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겠고요. 또한 ERP는 프로세스 중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거지 같은 트랜잭션 이런 건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당연히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